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KT의 해킹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DM을 주셨어요. KT 해킹 관련된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 생각이 없냐.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에서야 밝혀진 거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까 말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구독자분께서도 원하시고 혹시나 KT 회선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KT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SKU+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일단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2020년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그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몇십 개의 웹하드 서버가 갑자기 이제 막 멈추거나 다운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조금 발생했어요. 그게 무려 한 5개월 정도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전부 KT망을 사용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여러분 이제 그리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통신망의 패킷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용자들끼리 서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그리드 서비스인데 조금 더 뭐 깊게 들어가면은 좀 재미없으시니까 그냥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스트리밍 이런 것도 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KT에서는 본인들의 패킷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 요금에 대해서 좀 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아니라 업체한테 통신 요금을 좀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차단시키자 해서 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이제 차단을 계속했다. KT의 입장은 이제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법원도 KT의 손을 들어줬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4년이 지났는데 이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 KT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그리드 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그리드 서비스가 어떤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이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걸 차단시킨 게 아니라요. KT 내부에서 직원들이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그리드 서비스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컴퓨터에 그 악성 코드가 심어진 거죠. KT는 단순하게 본인들이 그리드 서비스를 차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찌됐건 서비스 업체와 KT와의 관계인 거지 개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선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데이터 감청이에요. KT 이용자가 이 웹하드 서버를 통해서 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안 이용하는지 이런 걸 알려면 데이터를 감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지 그 경로를 다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KT망을 이용하는 대략 60만 명 정도의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KT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공기업이거든요. 원래 전신이 한국통신이잖아요. 이런 회사가 국민들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경찰 조사 밝혀진 거거든요. KT에서는 뭐 그래요. 우리가 뭐 그냥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KT 내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들이 뭐라고 내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요. 이거는 정말 60만 명한테 소송당할 상황인데 아마 조만간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KT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예전에도 한 3년 전인가 KT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KT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 건물 자체가 애초에 지어질 때 KT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어서 KT 장비만 들어오고 모든 입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KT망을 이용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 게 느껴지는 거예요. 500메가급 인터넷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가에서 SK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느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메가급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AS를 불렀죠. AS 기사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일단 외부에서 회선이 들어오는 게 100메가밖에 안 들어온다. 1차 KT가 굉장히 소비자를 아주 우롱한 짓거리죠. 자, 그리고 2차 제가 가지고 있던 모뎀, 그러니까 허브가 꼴랑 100메가만 지원한 허브였던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사 오자마자 알았지만 제 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건물에 있는 수백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500메가 요금을 내고 100메가만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 회사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증거 자료가 있다, 빨리 통신사를 변경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계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 후로 한 3달 정도 있다가 KT 장비 빠지고요, SK 장비가 들어와서 현재 이 건물 전체가 SK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2년 전에는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인터넷망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유심 정보가 해킹된 일이 좀 있었어요. 뭐 그 당시 때 신고된 거는 36건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어찌됐건 피해 금액이 2억 7천 정도 됐거든요. 왜 피해 금액이 발생했냐면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코인도 막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피해 금액이 꽤 컸었어요. 그때 막 SNS도 털리고 뭐 꽤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전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KT가 아주 이런 거 유명해요. 10년 전에도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KT 이용자 12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해킹으로 인해서.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기간이 1년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해킹했냐면 아주 간단했어요. KT 고객들은 당시 고객 고유번호라는 걸 이제 할당받았거든요. 총 6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고객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해커가 이거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6자리가 되게 숫자를 그냥 다 돌려버리고 매칭이 되는 게 있다면 개인정보를 계속 빼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TM 업체에 팔아넘겼어요. 1200만 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당시 경찰 조사에 의하면 115억 건 정도를 챙겼대요. 우리 개인정보를 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해킹이 뭐 SK도 있었겠죠. 뭐 U+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해킹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KT 직원들이 고객들의 PC에 악성 코드를 깔아버린 거, 이거는 못할 짓이죠. 아니 이런 짓거리를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별개인데 혹시 요즘 스팸 문자 예전보다 더 많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스팸 문자를 받으면 이제 신고하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신고된 접수 건수만 2023년도에는 무려 2억 9,500만 건이었대요. 근데 올해는요 여러분 6월달까지의 신고 건수가 1억 9,600만 건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2억 건 가까이 되는 거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저도 요즘에 하루에 한 건 많으면 2건씩 스팸 문자를 받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받았는데 요즘에는 막 하루에 한두 건씩 꼬박꼬박 받으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아 이거 내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지? 이런 걱정이 좀 생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유출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단체 문자 오잖아요. 그걸 이제 선거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단체 문자를 보내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선거 때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단체 문자를 쫙 보내잖아요. 근데 이 단체 문자를 보내는 업체 중에 1200군데가 해킹을 당했대요. 와 충격적이죠. 이놈의 해킹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IT가 발달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꾸준히 이용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안의 취약점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애플, V3, 뭐 구글 이런 업체들에서 보안 관련돼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영상을 예전에 올릴 때마다 아주 간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일단 스마트폰은 72시간에 한 번씩 껐다 켜주세요. 스마트폰을 뭐 껐다 켜 됐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귀찮아. 여러분 72시간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껐다 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72시간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에서 지문 인증 외에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락 스크린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패스워드, 핀, 패턴, 이 셋 중에 하나를 꼭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문 인증이나 뭐 그냥 드래그를 통해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하다가 72시간이 되면 이 3개 중에 하나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72시간이 지나요? 그럼 또 뜹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해서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한번 껐다 켜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전 6월달에 구글 아이디가 해킹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쫄았어요. 구글에서 일단 메일이 날라왔고, 보안 관련된 세컨 메일로 해놓은 네이버에서도 동시에 이제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쇼핑몰이나 어떤 게임 같은 걸 회원가입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애플 아이디, 구글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이런 걸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 구글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기를 한 사이트가 털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글에서 알려준 거라서 아주 빠르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비밀번호를 2번 정도 더 바꿨어요. 아주 빡빡하게. 원래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구글 패스워드를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글 자체가 털린 게 아니라 서드파티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구글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거기가 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단 구글 아이디, 뭐 네이버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 애플 아이디 이런 걸로 회원가입하지 마세요. 저장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갤럭시에는 삼성 패스라는 기능이 있고, 애플에는 사파리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그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안이 별로 완벽하지 않은 그 서드파티 사이트나 업체가 털려버리면 그냥 이거 완전 끝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보시면 구글 앱이 있어요. 구글 앱을 들어가서 계정 관리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웹 및 앱 활동도 있고 뭐 유튜브 사용 기록 이런 건 있지만, 쭉 더 내리시면 지금 내 구글 아이디로 접속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노출이 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라면 바로 삭제 조치를 하시고요. 보안이란 메뉴 탭에 가시면 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기기들이 노출이 돼요. 이거 정말 예전에 사용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기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지금 스마트폰에서 로그아웃 처리를 하시면 그 기기들에서 전부 다 로그아웃이 되니까 그런 조치들도 가끔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저처럼 6개월에 한 번씩 구글 비밀번호를 빡빡하게 바꾸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죠.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KT의 그런 만행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기업이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 이용자들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요. 어이가 없네. 7월 10일 날 밤 10시에 언팩 라이브를 진행할 겁니다.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